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 일부 부를 원한다면 유대인처럼. 저자는 석사 1년 차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너무 힘들었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네. 그런데 석사 2년 차에 즐기며 최선을 다했고 행복했고 결과도 대성공이었다고 해. 1년 차와 2년 차에 달라진 것,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라네. 부모가 되면서 마음가짐, 사고방식,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야. 되라, 하라, 가지라 하는 공식이 있다고 하네.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되라에 집중하라고 해. 무엇인가를 갖고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가질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당신의 생각이 당신 자신이고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이지. 새로운 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태도, 그리고 지식은 머리로, 지혜는 가슴으로 라고 하네.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하위, OECD 국가 중에서 청년 실업률 1위, 노인 빈곤율도 무시할 수 없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높은 금융 문맹률이라고 하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지식 보유율을 세계 77위로 평가했다고 해. 아프리카 우간다가 76위라는 것이야.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네. 나폴레온 힐이 한 말이야. 당신보다 앞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왜 앞서 있는가를 깨달으라. 그런 다음 모방하라고 하네. 지금 당장 부와 성공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부자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해. 성공과 동일한 파동을 갖는다고 하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토라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향한 축복은 좋은 사람, 좋은 돈,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그 반대로는 부자를 향한 비난은 부와 성공을 밀어내는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이지. 유대인은 마음으로 배우고 삶으로 교육한다는 것이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교육은 상위 1%를 위한 것이고 유대인은 하위 1%까지 끌고 가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네. 인생은 함께 추는 춤. 유대인 부자 교육의 목표는 단순성, 기쁨, 결과라고 해. 무조건 단순해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결과는 탁월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키우면서 너는 부자로 태어났단다 라는 말 한마디로 정체성을 교육하고 너의 안에 무한한 힘이 있단다 라는 말로 자존감을 교육하면서 돈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 단 주인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돈을 교육한다는 것이야. 교육자가 진정 바뀌어야 아이도 진정 바뀐다는 것. 그래서 엄마가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하고 먼저 행복해야 하고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야. 2부, 부와 영성의 시대라고 하네. 진정한 부와 성공은 영적인 힘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이야. 지금은 영성의 시대이고 변화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부와 성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말은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영성이, 영혼이 답이라고 하네. 부자의 뇌를 만드는 하브루타라고 있어. 2명씩 짝을 지어서 주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하는 방식이라고 하지. 가르치기 위한, 아웃풋을 위한 복수라고 하지. 최첨단 뇌과학 연구 결과는 말하기가 최고의 학습법이라고 한다는데 답을 가르치지 말고 질문하게 하라는 것이야. 특별히 Y 질문법이라고 하네. Why, 왜? 라는
문제인식 단계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단계 how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것이야. 특별히 자녀를 비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고 강조해.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하지. 유대인들은 신이 인간에게 이 행성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창조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야. 나라 없이 쫓겨다니던 2500년, 대한민국 면적의 5분의 1, 세계 인구의 0.1%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 벤처 투자의 30%가 집중되는 나라라고 하네. 특허로 수천억 수입을 벌어들이는 히브리 대학이 있고 세계 100대 IT 기업의 80% R&D 연구소가 몰려있는 나라.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진에서 유대인 비율은 41.5%. 유럽 전체 창업보다도 더 많은 창업을 하는 작은 나라. 미국 나스닥 시장 세계 상장 기업의 40%가 이스라엘 기업이라고 하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꾼다는 것. 다르게 생각하라. 1997년 애플의 광고라고 해. 저사라는 랍비가 있었다고 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한 말이라고 하네. 신이 나에게 왜 너는 너의 롤모델인 모세처럼 살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면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나는 모세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너는 너답게 저사답게 살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두려울 거야. 그 질문은 왜 너 자신의 잠재력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니까. 랍비 저샤는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더라는 것이야.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찾는 5가지 질문이 있다는데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몰입한 적이 있는가? 어떤 일에서 쉽게 성과를 낸 적이 있는가? 어떤 일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야. 삶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네. 유대인의 성공 코드는 엑셀런스라고 해. 나와 관련된 잠재력을 발휘하려는 의지와 그 의지를 기꺼이 실현하는 능력, 그것이 엑셀런스라고 하네. 엑셀런스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신의 뜻이라는 것이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재능은 공부이고 공부는 반복해서 낭독하고 반복해서 베껴 쓰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100번 반복하는 것과 101번 반복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유대 격언이 있다고 해. 마음에 새기고 무의식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는 공부법이 반복 또 반복이라는 것이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가장 쉬운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 한 가지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잘 해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라고 강조하네.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처럼 지혜를 활용해서 부를 쌓으라고 해. 인생의 맛은 끝이 시작이 되는 순간에 있고 인생의 멋은 절망이 희망이 되는 순간에 있다고 하네. 예화가 있지만 생략하고 오래도록 살아갈 사람이라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전에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찰리 먼거의 말이라고 해. 3부 유대인의 부자 마인드. 부자처럼 감사하라고 하네. 현재 가진 모든 것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라는 것이야. 감사는 부와 명성을 끌어당기는 힘. 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며 무조건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도. 그리고 부자처럼 상상하라고 해. 상상력은 생존력이라고 하네. 보이지 않는 신을 그리고 믿고
믿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유대인이라고 하지. 부자처럼 느껴라고 해. 배고플 때 노래하고 상처받았을 때 웃어라. 유대 격언이라고 하네. 부와 성공의 감정은 80% 이상이라고 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일은 기쁘게, 결과는 탁월하게라고 하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세 가지 부의 능력은 직관력, 창조력, 공감력이라고 해. 감정은 이 능력들의 레버리지라는 것이야. 감정의 노예가 될 것인지, 감정의 주인이 될 것인지. 감정은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 현재의 감정을 수용하고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는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 외부 조건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야. 상황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 자신의 마음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야. 그리고 부자처럼 긍정하라고 하네. 신은 명랑한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 반복적인 암시의 힘이 있다고 해.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내일 아침 긍정의 씨앗을 심으라고 해. 잠들기 전에도 긍정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부자처럼 생각하라. 하루를 살아도 부자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야. 풍요의식을 강조해.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 풍요로운 생각이 풍요로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난과 비교한다면 가난이 훨씬 고통스럽고 아프다. 탈무드의 말이라고 해. 부는 돈이 아니고 진정한 부는 마음의 여유로움이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삶의 모든 순간이 선물이고 풍요로움이라는 것을 자주 더 많이 인식하라고 해. 4부 유대인 부자수. 돈이 돈을 번다는 것, 돈은 벌고 지키고 불린다는 것, 바빌론 부자들의 3단계 돈 관리라고 해. 세상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고 돈 역시 행동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네. 바라던 것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획득하는 것은 행동이고 그 행동이 어떤 것이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이야. 유난히 더운 여름날 캔들은 친구들과 함께 한 가게에 들어갔다고 해.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가게 안에 아이들이 낡은 옷을 입고 흐름한 그런 상황이 가난한 아이들이었었는데 그때 어느 한 부유한 부부가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서 가게 안에 가난한 아이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는 도망치듯 나가더라는 것이야. 가게 안의 사람들은 부인의 노골적인 행동에 화를 냈는데 캔들은 그 순간에 아이디어를 찾았다는 것이야. 부자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고급 아이스크림의 대명사인 하겐다즈가 상상의 세계에서 창조된 순간이라고 하네. 무의식의 세계는 지혜라고 해. 일단 시작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지혜를 쌓아간다는 것이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결정적 차이는 행동력에 있다는 것이야. 결국 습관의 차이라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 일을 한다는 것. 성공의 비밀 양념, 후처파 정신이라고 하네. 후처파는 뻔뻔함, 당돌함, 도전적인 생각이라는 뜻이고 진정한 정의는 한계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도전하라, 경험하라. 한계가 없는 세상을 만나라고 해. 실수를 축하하라고 하네. 실수를 통해서 가장 빨리 배우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창조력이 개발되며 실수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해서 얻은 성공에서 최고의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이야. 파머의 다시 해봐 라는 시가 있네. 다시 해봐. 이 교훈을 마음에 꼭 새겨둬야 해. 처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해봐. 용기를 내야 해. 참고 견디며 계속하면 결국은 이기게 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해봐.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면 결국은 승리할 테니 다시 해봐.
계속 노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이기지 못하면 또 어때? 그냥 계속 해봐.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도 노력한 시간은 너를 배신하지 않아. 다시 해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너라고 왜 못하겠어? 이 한 가지만 기억해. 다시 해봐. 누군가는 100번도 넘게 읽었다는데 외울 만큼 말이야. 현명하게 소비하라네.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는 것이야. 탈무드에 있는 말이라고 해. 지금 현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있어. 돈은 힘이라는 말 다시 생각해 보라네. 돈 자체에는 힘이 없다는 것이야.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지혜가 있을 때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혜는 현명한 소비의 시작이라고 하네. 돈은 인격체이고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거야. 워런 버핏의 말이라고 하네. 저축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1센트는 또 다른 1억 달러의 시작이라는 것. 투자의 제1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제2원칙은 1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 부자의 정신세계에 접속하라고 하네. 필요한 것인지 원하는 것인지 생각하는 소비를 강조하고 있어. 현재의 선택은 미래의 씨앗이라는 것이야. 감정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네. 감정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현명한 소비에는 편안함이 따르지만 가난을 만드는 야수의 목소리를 감정은 안다고 하네. 야수의 목소리, 예를 들면 이것을 사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 야수의 목소리에 속아서 충동 구매를 한다면 그 결과는 가난이라는 것이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에는 내면에서 울리는 북소리에 맞추어서 행진하라네. 인과의 법칙으로 아이에게 소비 습관을 길러주라고 해. 나부터 하는 생각이 드네. 돈을 쓰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이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만들까? 이 선택이 나와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할까? 소비를 결정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은 자녀를 생각의 주인으로 만든다는 것이야. 자녀를 부자로 키우는 한마디 기다려라는 것이야. 과도한 만족은 보이지 않는 가정폭력과 같은 것이고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은 중요한 자녀 교육법 중에 하나라고 해. 기다려.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에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라는 것이라고 해. 재미있게 저축하라네. 인생의 큰 변화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부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것. 저축이라는 것이야. 부를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절약하고 저축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유대격언이라고 해. 부부간의 화목과 자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해. 유대인 5가지 돈의 원칙이 있어. 즉, 돈 버는 시스템은 벌기, 쓰기, 저축하기, 나누기, 투자하기야. 특별히 저축은 시스템을 나무에 비한다면 뿌리라고 하는 것이야. 뿌리가 약하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듯 저축하기는 돈 버는 시스템의 근본이라는 것이지. 좋은 습관은 성공에 이르는 열쇠이고 나쁜 습관은 활짝 열린 실패의 문이라는 말도 있네. 자연은 아주 작은 것을 아주 크게, 아주 많이 만드는 힘이 있는데 저축이 그런 것이라고 해. 매달 수익의 일부를 저축하라는 것이야. 복리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많지만 건너뛰고 자신에게 보상하라는 말이 있네. 잘했어. 이건 너에게 주는 보상이야. 순수하게 나누라. 경제는 나 같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기에 기부가 필요하다. 워런 버핏의 말이라네. 나눔의 마법이 있는데 베풀면 더 많이 돌아온다는 것이지.
부자가 되려면 기부하라고 강조하네. 나눔은 돈의 에너지를 높이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유산이고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마법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유대인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기부 습관을 길러준다고 해. 베푸는 순간의 마음 또한 순수하다는 것이야. 나눔의 씨앗을 심으면 미래의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올 것을 알지만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이야. 어려서부터 배운 덕분이라고 하네. 즐기며 투자하라고 마무리하네.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라는 탈무드의 말을 인용하면서 투자는 돈이 돌게 하여서 세상을 살린다는 것이야. 알게 되면 좋아하게 되고 즐기게 된다는 것. 도전하며 많은 돈을 벌어서 현명하게 쓰고 재미있게 저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며 풍요로운 인생으로 서기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야. 안녕.